자, 이제 1편에 이어서 2편을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편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나온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이 거의 될 것이다. 벌써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미안합니다만은 현실이다. 만약에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시장이 된다면 이 정부는 끝난 겁니다. 완전히 레임덕 되죠. 대통령 선거도 뭐 볼 것도 없을 거예요. 야당에도 됩니다. 윤석열이든 누구든. 그만큼 어려운 선거고 여당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 보궐선거를 여당이 친다? 거의 선거공학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져도 선전만 하면 야당은 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야당일 뿐만 아니고 서울시장 거의 50여 석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여당 국회의원이죠. 대통령의 국회의원에 25개 구청장 중에 23개, 4개? 거의 다 지금 현재 민주당 구청장이고요. 시의원 거의 다 싹쓸이고요. 구의원, 구의회 다 장악돼 있고요. 구의원의 한 3분의 2가량은 민주당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잘해야 한 25%에서 한 35% 사이 나올 겁니다. 쉽게 해서 데려다 찍기 싸움이죠. 저쪽은 국회의원이 뭐 경기도 한 수도권이라고 보면 한 100여 석이 거의 다 민주당이고 여당이고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그 다음에 지방자치 권력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데려다 찍기 싸움인데 투표율이 잘해야 뭐 20% 30%대 나올 텐데 이게 싸움이 될까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여당 후보가 거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뭐 제가 제 말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어서 전파력이 있어서 선거에 뭐 결과를 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제 프로는 또 조그만 프로고 다시 5년 전에 좀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프로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제이 보잘것없는 TV를 보는 제 시청자들에게 솔직한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집니다. 지고 그런데 이제 이 진다고 봤을 때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철수가 이번에 이기든 오세훈이 이기든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흐름이 아니었느냐 그랬는데 후보도 오세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왜냐하면 여론조사 차이도 지금 많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후보가 박영선 쪽에 제가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이 지금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돌린다면 안철수가 유리한데 경선 날이 정해지고 경선의 시간이 정해지면 여론조사도 조직 싸움이 됩니다. 조직 싸움. 그래서 본선에서 안철수가 조금 유리할지라도 경선은 본선 경쟁력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원들, 지지자들의 세가 누가 더 세냐, 절대 지지층 누가 더 많냐 싸움입니다.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각종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선 경쟁력과 경선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4월 이후에 정계 개편이 휘몰아칠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려운 선거를 아마 선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여당이
부동산 집값 문제, 뭐 진짜 길거리에 나가 살란 얘기죠. 경제 문제, 청년들 취업 문제, 안보 문제,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어요. 불안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도 오차범위 근접을 한다면은 야당이 이긴 선거예요. 지더라도. 어쨌든 이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박영선 서울시장이 되고 야당은 그 존재가 뿌리채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더욱 부각되겠죠. 윤석열은. 그래서 천기누설 1번 박영선이 된다. 2번 윤석열의 그러면 지지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대선에 야당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철수는 서울시장 떨어졌으니까 그럼 다시 대선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에게 서울시장 선거의 여당 승리는 불리하지 않다. 갈 곳 없는 야당이 윤석열 중심으로 힘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여야가 정계 개편이 휘몰아칠 거예요. 오만하고 직진밖에 모르는 여당은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당 안에서 숨죽이고 억압받던 세력들이 있죠. 자, 그러면 윤석열 중심으로 모이는 세력은 어떤 세력일 것이냐. 전기누설 2번 동계동계, 구민주계, 온건 합리진보, 이분들이 대거 윤석열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선이 할 만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진보의 뿌리였던 분들이 지금 정부, 지금 민주당의 핵심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대북 문제, 외교 국제 문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세력을 키워줬던 어른들, 30대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줬죠. 386을. 벌써 그 양반들이 한갑이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386도. 지금 이제 62년생이 한갑이 돼가니까요. 우리 운동권 핵심 세력들이 62, 63, 64, 65, 한 67, 68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들어줬던,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정권도 물려주고 했던 분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독선과 아집, 교주적 이념, 맹신이 도를 넘고 있다. 소통하는 대한민국, 민주 절차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더 크게 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다 모여서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4월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서울시장 경선마저도 질 가능성 있는 국민의당은 어떻게 또 존재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민의힘과 합쳐서 일부가 합치고 윤석열이 오히려 제3지대에 남고 국민의힘 다음 당대표를 안철수가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한창 치르고 있는데 웬 생뚱맞은 안철수 당대표냐. 서울시장은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을 이길 바랍니다만은 이기면 이거는 다음 대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포싹 주저앉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갈대에 휘날리는 그런 정권인데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일부 독종 진보 세력들이 잡고 있거든요. 민주 세력에서조차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야당이 이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을 예측해서 약간 황당할지라도 한 달 후에 보세요. 한 달 후에 제 이 방송을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세력은 아주 좋은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시대가 아주 윤석열이 가는 길에 마차도 준비되어 있고 말도 준비되어 있고 기름도 준비되어 여비도 준비되어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대통령은 윤석열이 될 것 같은, 대통령은 윤석열이 된다. 정기누설 3번입니다. 서울시장 박영선이 된다. 안철수가 다음 당대표 된다는 재밌는 가설의 천기누설 2번. 역시 끊임없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될 천기누설. 윤석열이 반드시 대통령 된다. 감사합니다.